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지금 시작하네요. 그래서. 근데 또 보니까 육지에서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상당히 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사를 같이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광복회에서도 오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법정사 항해투쟁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끝나고 기자님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우리 제주 지역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최 후원하시는 단체의 대표자분들 좀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하는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문만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사단법 한국작가회의 제주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덕환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사업기념사업위원회 강호준 집행위원장님. 네. 그리고 참석을 보셨는데요. 그 미족 문제연구소 제주지부의 박주영 지부장님 저희들 후원해 주셨고요. 특히 오늘 광복회 제주지부 강혜선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범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쓰기로 작정했던 것은 13년 전 만주에서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던 서간도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 전적지가 있는 북간도 또 우리 안중근 참모중장이 처형당하고 신채호 선생이 옥사하고 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이회영 선생이 수감 생활을 했던 미술과목을 답사하면서 저는 전율을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이토록 근사하고 이토록 눈물겹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우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한국의 삶을 책임져야 할 우리 문화권 또 글을 쓰고 살아온 저는 지금까지 대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뭘 써온 것일까? 지금까지 인간의 이야기를 쓰고 또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문해 창작학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결코 그 어떤 기업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라져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를 이 책으로 펴내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어떤 작품인지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쟁에 나선 국민군입니다. 일본군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승전보를 올린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의 자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가장 높은 꿈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조선의 포수.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계급과 노선,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던 홍범도. 13년 전부터 필승의 작업으로 홍범도 이야기를 준비해왔다는 방현석 작가가 주목한 것, 영웅 홍범도가 아닌 인간 홍범도였습니다. 구역에서는 가장 멀리 있고 죽음에서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 홍범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홍범도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살립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포수가 된 15 소년 시절부터 봉오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까지 온몸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홍범도의 파란만장한 여정.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가치가 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겨낸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 홍양순이 자기와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은 날을 홍범도 장군은 딱 한 줄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홍양순이 자신과 함께
교전하다가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을 때 고작 16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홍범도 장군은 이 일지에서 5월 18일 정오 내 아들 양수이가 죽었다.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은 게 자기 아들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다른 전사자들보다 단 한 문장도 더 쓰지 않았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은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아까 영상 소개할 때 봉오동 그날 홍범도 장군은 총사령관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처음 부대를 조직해서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섰던 것이 포수들을 조직한 항일연합 포연대였습니다. 그 항일연합 포연대 첫 번째 부대에서도 홍범도 장군은 자기가 사령관 대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생을 포수로 살아왔고 포수 아닌 무엇도 되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원로 포수, 나이가 1원이나 된 최고 고령의 포수 임창근을 총대장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때도 자신이 사령관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직을 기꺼이 내놓고 봉오동 일대의 최대의 부자였고 거부였던 최준동 형제에게 총사령관직을 기꺼이 내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봉오동은 부인지경의 황야도 아니었고 그리고 밀림도 아니었습니다. 상촌, 하촌, 춘촌 세 개의 마을에 각 50여 가구, 150여 가구가 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봉오동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에 당시 부산 땅의 7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최진동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최진동 형제만이 1,500명이 넘는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의 세끼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건 당시에 만주에서 최진동 형제뿐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세끼 입에 풀칠하는 일이었습니다. 1,500명의 병력을 세끼 먹이고 입히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준 최진동, 최운산, 최치용 그 형제들의 큰형인 최진동에게 홍범도 장군은 기꺼이 사령관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1군 사령관으로 밑에 내려가서 싸웁니다. 물론 2군, 3군, 4군도 없었습니다. 다 1군 밑에 있었지만 총사령관직은 최진동에게 내주고 싸웠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 혼자 다 해먹는 자기만 주인공인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누구 한 명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일 무장 투쟁사에서 얼마나 근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희생되었는지 그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소설로 쓴 항일 무장 투쟁사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뛰어난 주인공을 내세우고 싶지가 않고 그런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기꺼이 언제나 자기 자리를 양보할 줄 알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 광복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대한독립을 공짜로 주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은 대단하고 우리 한국의 독립 항일 무장 투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고작 4년 했습니다. 한국의 항일 무장 독립 투쟁 40년 했습니다. 1920년대에만 만주 연해주의
존재했던 항일 무장투쟁 부대가 100개가 넘습니다. 거기 참전했던 군인들만, 독립군들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만만한 일입니까? 그게 프랑스 레지당스보다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수많은 영웅들, 아름다웠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교재사로 서점에 갔다가 범도라는 소설책이 있길래 범죄도시가 소설로 나온 줄 알고 조금만 더 쳐보려다가 끝까지 읽고 말았다. 마무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고3인 나도 읽는데 온 국민이 읽어야 한다 라고 한 아주 훌륭한 마무리를 해서 1등 상금 100만 원 받았던 친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절대 쓰지 않으려고 했던 말이 두 마디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말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킬 게 있는 사람들만이 목숨을 겁니다. 당일 무장 독립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을까 아니라 목숨보다 더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으로 흉상을 파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하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권력으로 흉상을 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의 정신을 파낼 수는 없습니다. 이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못 오셨는데 홍범도 기념사업회 공식 구호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구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발 하면 백중을 3번 해줍니다. 백중, 백중, 백중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대원들이 때 자격이 있죠. 백발! 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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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범도 소설의 그 구호는 조금 다릅니다. 일격 하면 역시 필살 3번입니다. 일격! 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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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뜻깊은 강연 1시간 반 동안 해주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래도 다시 중에서 듣더라고요. 동호동 교수 영화 보셨으면 다 듣던데,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동호동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일본은 이미 그 과정에서 2만 5천 명의 황군, 일본군을 만주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투벌 작전을 벌였죠. 그런데 독립군들은 투벌하지 못하고 양민들만 투벌을 합니다. 그 당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동포 민간인들의 허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 가지고 산채로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게 일본군의 경신참변이라고 불리는 투벌 작전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주에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무기를 내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넘어갑니다. 자유시에 넘어갔을 때 자유시에 있던 소련군들 또 소련군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일부 조선인 군인들 이 사람들이 러시아군의 통제를 안 받는 우리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의 주권 국가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총을 들고 마음대로 해주고 다니는 걸 방치할 수는 없다. 무기를 일단 반납하고 우리의 법령에 따라서 편제를 해줄 테니까 독립적인 부대를 일단 무기를 반납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은 부대가 있습니다. 반납한 부대가 있습니다. 반납한 부대는 여기가 러시아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일단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들과 협상해서 총을 받아서 일본군과 싸워야지. 우리가 러시아군하고 지금 총격전 할 수 없지 않냐. 일본군하고 싸워. 이게 홍범도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나머지 부대.
근데 여기 반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련한 총, 이걸 소련군한테 왜 받쳐? 끝까지 싸워야지. 버틴. 이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 홍범도 부대는 총기를 반납하고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무기 반납을 거부한 부대를 소련군과 일부 조선인 군인들이 포함된 이른바 육구초파가 포함된 그 사람들이 강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가 진압을 했다, 학살을 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미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강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뭘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그 부대에 참전했던 사람 중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계일이라고 하는 사람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변 진압을 당해서 여러 명이 살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솔밭나무 아래에 있었던 우리 부대원들, 홍범도 부대원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 이게 당시 홍범도 부대가 처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사로 그 사람들을 저기 할 때, 재판할 때 판사 3명 중에 1명이 홍범도였다. 재판관. 그 홍범도는 그 재판에 참여해서 그들이 받은 형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당시 군법, 그 사람들의 러시아 군법에 따르면 반란군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법에. 그 사람들 다 최대 2, 3년 들이받자. 그것도 5명도 형받자. 나머지 다 무죄방면이었습니다. 이 이상 나머지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최소의 최소로 막아낸 사람들이 당시 그 재판관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진압한 게 잘못이었다는 탄원서가 그 다음에 갑니다. 러시아 나사. 그 탄원서에 홍범도를 비롯한 이 진압에 이미 격리되어 있던 부대장들이 다 서명했어. 당신들이 진압 잘못했고 이 사람들 억울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진압한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홍범도의 장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한 건 1927년입니다. 나이 60세 때입니다. 이미 이제 은퇴해서 러시아 농장에 조선인 동포들을 보호하려면 그래도 명망이 있는 홍범도 장군이 대표가 돼줘야 했습니다. 그럼 다 알겠지만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대표가 되려면 당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홍범도가 러시아의 관계, 출세하러 러시아에 갔습니까? 자기 출세하고 잘못 그리고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바로 러시아 공산당에 추방당해서 강제 이주당해서 그 크즈보로다르까지 쫓겨났습니다. 핏줄 하나, 재산 한 푼 못 남기고 극장 수위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공산당은 이 뭡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군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럼 국교 단절해야지. 영국도 다 국교 단절해야지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하죠. 자, 이 반역의 시대에 우리는 100년 전에 홍범도 장군, 김자순 장군, 수많은 연해주 만주에서 희생된 2만여 명의 그 독립전사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늘 조국이 위험할 때마다,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늘 그들을 기리며 새로운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소설 이야기는 아까 다 해서 소설 이야기는 제가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여기 많이 꽂아서 읽기도 하고 준비했는데 시간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안영석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앉아서 좋은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설 범도 작가 초청 국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끝내기 전에 끝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